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종목 소개를 이제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생생 한마디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순환에 주목하자라는 건데 앞에서 이제 제가 노광일 매니저님께 질문을 좀 드리긴 했지만 저 역시 이제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밀려준다고 하면 차기에 좀 대표적으로 올라올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쪽으로 이 두 개의 종목으로만 거래 대금이 한 5조를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을 조금 커버를 해줄 만한 대표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좀 약해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쏠리던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좀 더 순환이 강하게 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더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 둘 중에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섹터의 종목을 준비했을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제 편입한 종목이죠. 노바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제 제가 편입하고 이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바로 또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히토류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 히토류 관련주들이 요즘에는 뭐 기존 히토류,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온다기보다는 뭐 노바텍이라든지 뭐 세토피아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요즘에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 통해서 히토류 관련주 좀 이런 키워드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요즘에 기존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움직이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결국에는 자석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중국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이 히토류 자석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노바텍이 그 네오디움이라고 하는 히토류를 통한 자석들을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히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수혜를 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 뭐 조금 차익이 빠지는 흐름도 있지만 이 세토피아라는 종목들은 여전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뭐 4월 말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고 대만에서도 지금 군사 훈련을 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번씩 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는 시세가 올라오면서 현재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됐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2차는 한 36,000원 대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2차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들은 이슈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노맨 컴퍼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도 제가 이제 편입하고 이제 금방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최근에 찍었던 고점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노맨 컴퍼니는 편입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른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이제 핫케 모멘텀들이 이제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노맨 컴퍼니도 이번에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바이오 쪽으로 순환이 돈다고 하면 역시나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이제 만약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이 바이오 섹터들도 힘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노맨 컴퍼니 계속해서 주목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은 두 종목 간단하게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새로운 종목 좀 편입을 해볼 텐데 자, 오늘은 반도체, 바이오 이 둘 중에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바이오 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편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가는 21,100원이고요. 종목명은 고바이오랩이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지노맨 컴퍼니를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고바이오랩도 역시나 이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관련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와 관련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노맨 컴퍼니와 이 고바이오랩이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조금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동행하는 이런 바이오텍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이 고바이오랩을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바이오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자, 이 업체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업체는 이제 건선 치료제를 지금 임상 2상에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임상을 이렇게 치료제 쪽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좀 대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미생물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미생물이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의 연관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요즘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또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나왔던 새로운 소식들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경제인들이 같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사절단이 이번에 같이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뭐 경제 사절단은 1월 달에도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이 처음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사절 단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이 처음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이런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에도 그때 UAE에 좀 방문을 했을 때도 그때 경제사절단들과 함께 가면서 그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한번 같이 움직인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고바이오랩을 좀 편입한 이유는 단순히 이 이슈 말고도 지금 4월 말쯤 되면은 이 미국의 세레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바이오 업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지금 승인을 받을지 아니면 뭐 불허가 될지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재료뿐만 아니라 4월 말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바이오랩의 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랑 지금 MOU를 체결을 해서 업무 협약을 이제 맺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맞춤형 치료, 맞춤형 의료 관련된 부분과 협력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얘기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사절단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일단 대형 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역시나 카카오 헬스케어가 좀 참여할 가능성들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는 전략들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이런 모멘텀들까지 좀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반도체나 바이오 쪽의 순환매가 훨씬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앞에 방송하신 이제 노 매니저님하고 정석일 매니저님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CPI 이제 발표,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즘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약간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 또는 성장성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런 금리 또 가속화에 대한 그렇죠. 또 우려감이 만약에 나오면 또 그런 부분들로부터도 조금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전망, 뭐 CPI 이후에 뭐 증시에 대한 전망,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뉴욕 연은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4.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보다 전월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치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장 초반에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좀 반영을 하면서 장 초반에 조금 출렁거림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서 이걸 다 회복을 시키면서 보합권에서 끝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변동성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도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추세적인 하락을 다시 만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뭐 추세를 완전히 꺾는 그런 형태는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성장주들 매매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21,400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2차는 23,400원. 그다음 손절가는 17,3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